네, 헤든풋볼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프리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요, K리그 외국인 쿼터 조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류청 기자가 네이버에도 제가 올라온 걸 봤는데 자료가 이렇게 좀 있어요. 네, 패널로 참여했었죠? 예. 공청회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주셨는데 일단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팀당 국정 무관하게 외국인 선수 3명과 AFC 소속 국가 1명 이렇게 보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자, 확대하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쪽 리그 얘기와 한번 병행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는 크게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 발전에 이제 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1 해가지고 6명의 외국인이 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골키퍼 제외하면은 이제 필드 플레이어 그렇죠. 4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은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축구를 하는 어린아이들 나중에 K리그 선수 어떻게 될 거며.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또 이런 식이 되면 우리 선수들이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거나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 선수들의 발전과 육성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건지 여기에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 논리는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돼서 정말 이른바 그 상위권에서 해먹는 구단들만 계속 해먹을 수 있고 네. 어차피 능력이 안 되는 구단들은 전력차가 너무 뚜렷해지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축구는 강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점점 이제 피하기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팀 간 전력차의 그 확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 동남아시안 쿼터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스나위 선수 제외하면은 없어요. 시행하는 팀이 없기 예.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동남아시안 쿼터는 거의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정도고, 우리 지금 팀들 자체가 이 쓸 수 있는 아시아 쿼터를 꽉 채워서 쓰고 있는 팀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팀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 아시아 말고 그 3명이잖아요. 근데 그 3명도 채우지 않은 팀도 인천도 2명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경기에 투입되는 숫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팀당 한 2명 정도 보면 됩니까? 그렇죠. 대체로 두세 명 정도 보시면 두세 되죠. 명. 아예 선발 명단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그거는 이제 좀 제대로 못 뽑아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그렇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약간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완충 같은 거를 우리 국내 리그 안에서는 조금 장치를 두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는 이거는 따라가야만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른 나라 리그들이 이제 5+1을 다 쓰겠다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대는데 한국은 특수한 곳이니까 여기서는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해. 라고 하는 거는 시쳇말로 결국은 그건 쇄국 정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정해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든 걸 똑같이 할 수는 처음부터는 없더라도 전체적인 추세와 방향성은 이거는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한 모티브 자체는 저 중동 쪽에 또 돈 많은 리그들이 자신들은 이미 지금 사우디에서 지금 8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8명 중에서 엔트리 7명 사용, 8명 보유 가능해요. 사우디가. 일본 J리그만 하더라도 거기는 아예 제한이 노 리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보유 가능해. 이제 엔트리는 그 대신 5명. 서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 동아시아의 일본을 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보다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리그들이 있다 보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더 쓰는 방향으로 하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돈 많은 자들이 만들어낸 룰일 수는 있어도 그게 이제 룰이 된 한에 있어서는 우리도 따라가는 추세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따라가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쪽이 더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 리그를 할 때는 이게 엔트리와 출전에 약간 제약을 걸면 되기 때문에 일단 챔피언스 리그의 기준은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들에게는 사실은 외국 팀들과 동일하게 가주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지금 구단들이 스카우팅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네, 우리 네. K리그 구단들이 이제 구단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죠. 사실 네. 그 스카우팅을 잘하려면은 결국은 그것도 이제 비용 문제가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그 스카우팅을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구단들이 더 지금보다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네. 각 지금 우리 K리그 구단들 돈 없거든요. 돈 네.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는 그 공간은 넓어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정말 이제부터는 가성비 좋은 선수들을 연구를 해서 데려오는 방향으로 해야죠. 거기서 예를 들어 돈이 좀 없는 구단이라도 진짜 가성비가 제대로 된 선수를 한 2-3명 잘 골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대박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거 잘만 하면은 기회가 될수 있다. 돈 없는 구단들도 오히려 잘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저는 궁극적으로는 프로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맞는 사고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제도적인 도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프로 구단이에요. 프로 구단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돈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격차를 줄여주려는 노력은 해줘야 되거든요. 연맹 측에서. 그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MLB 같은 경우가 그런 쪽의 제도가 뭐 드래프트에서도 성적을 역순으로 이제 시켜준다라든가 그래도 이미 거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거에 야만큼을 줄여줄 뿐이지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어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니까 약간 K리그 측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래도 야 어차피 그럼 자유 경쟁이니까 하더라도 조금은 노력을 해줘야 되는 전 제도적인 보완을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어떤 형태가 됐건.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 아까 마케팅 중에서 물어봤었는데 우리 애를 엘리트 선수로 키우고 싶어 하고 있는데 문이 좁아졌잖아. 당연히 뭐 우리 애가 시켰을 때 잘해서 해외 나가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스타일을 원하시겠죠. 엘리트 선수로 키운다면. 하지만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도 아마 국내에 많이 이런 중고등학생 선수들이 프로에서 뛰는 모습을 다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외국인 선수가 앞으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쿼터도 지금 다 활용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만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네. 그러면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나. 또는 그 영향 과연 미칠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두 분이 생각하세요? 정말 아주 오래 이게 지속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저변에 약간의 악영향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가 내가 가고 싶은 꿈의 구단이 있는데 K리그에 저기 이제 브라질 선수가 한두 명 늘었네. 나 축구하지 말아야지. 무서워. 저는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재우 형님이 약간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주 이 상황이 길어지면 네, 저도 그러니까, 이제 길어졌을 때 가지고 아주 길어지면은 나중에는 조금 영향이 올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가시적으로 아주 큰 규모의 영향일지는 잘 모르겠고 또 아시아에서 얼마나 또 이 5+1을 할지 사실은 또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또 다 모여서 다시 또 그 룰은 바꿀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 송 의원님 그 우려 네. 저도 공감을 하고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축구 팬으로서 볼 때 만약에 그 5+1을 다 용병을 뽑아놨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그런데 축구의 어떤 그 특성상 크고 작은 부상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6명을 뽑아놓고 6명을 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6명이 다 출전하는 경기가 1년에 몇 경기나 있겠느냐. 저는 양 팀 다 6명 출전하는 경기 선발로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내부에서의 어떤 6명을 용병을 뽑아놔도 국내 선수가 그 용병을 실력으로 제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허다하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고요. 국내 선수의 수준이 높아서일 수도 있고 또는 용병을 제대로 못 뽑아서일 수도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선수가 나오기도 하고 다치는 선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 내부 경쟁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장밋빛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일찌감치 지금보다 훨씬 더 해외 하브리그라도 눈을 돌리는 경우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해하지 마시는 게 두 분들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지난번에 저희 엘리트 교육할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당사자들, K리그 선수나 혹은 어린 선수들이나 또는 거기 관계된 뭐 부모님이라든가 왜 이 사람들은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야 되는 건지
제가 그래서 그때 뭐 식자의 오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도 이게 이론적으로도 지금 말씀하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추세예요. 우리가 거기 뒤떨어질 수는 없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소수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데 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생각보다 반영이 안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분들한테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처럼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좀 빙의를 해서 아니 좋으신 그 재언이시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 우려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손변처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명의 외국인을 데려오면은 아까 이제 손변 여러 가지 뭐 부상도 나오고 뭐 적응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도 거기에 이제 플러스 어떤 게 있냐면 5명이 우리 K리그 구단들의 평균적인 사정상 5명 플러스 1명을 꽉 채운다 할지라도 이 6명이 전부 수준이 높은 선수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사실은 뭐 그렇다고 보기가 지금도 힘든데. 3명 뽑으면은 뭐 1명은 괜찮은데 뭐 1명은 그저 그렇고 솔직히, 1명은 빨리 다시 보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6명을 채운다 할지라도 이 중에는 분명히 등급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 선수들이 넘을 수 있는 등급의 선수들도 여기는 부지기수 있을 것이다. 네. 기본적으로 선수의 급 자체가. 지금 어차피 이거 돈에 놀릴 것 같아요. 그건 뭐 결국 내가 돈이 없고 이런 구단은 데려오고 싶어도 그런 선수 못 데려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측면으로는 안 보던 데를 봐서 개발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야, 다 포기해. 왜냐면 그런 스카우팅을 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스카우팅 부서 더 해야 되고 해외 출장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사례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는 최대한 국내 선수를 더 제일 잘 만들어 봐. 뭐 이런 것도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밝은 쪽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다 어두운 쪽이 있는데 제가 그 어두운 쪽 때문에 이거를 뭐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는 게 연맹 측에서도 맞다. 그냥 이렇게 늘려놓고 그다음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 구단에서 알아서 해. 우리는 이거 세계적인 추세야. 받아들여야 돼. 구단들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역시 우리 큰형님이 왜 정말 사려가 깊으시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큰형님이 존재하셔야 돼. 이래서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장 걱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아니, 문제가 그리고 되는 뭔가 거예요.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고나 악영향에 대해서도 그럼요. 또 사려 깊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불안전한 게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만 예를 들어가지고 불안전성이 40%가 있다. 그러면 단 5%라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야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 선수도 와가지고 정말 우리에서 열심히 뛰고 좋은 기량 보여주고 하면은 좋은 영향 선수들한테 주실 것이고 그런 제도적인 이유만으로 내줄 수밖에 없다면 이건 너무 좀 아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자꾸 이게 말이 많아지네. 진짜 그러네요. 아니, 여기는 지금 말을 더 하셔야 그러시라고 돼. 그러시라고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 육성이나 리그 흥행 또 국제 경기 경쟁력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어떤 그 세 가지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제도가 나오기를 또 축구 중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축구인이라고는 삶을 참 아니 그 아침 중계하실 때 예를 들어 네네. 저도 그 포항대 알힐랄 네네. 결승전 제가 중계했었잖아요. 네네. 지난 시즌에. 예, 예. 근데 어유 일단 외국인에서 좀 너무 쫄렸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 덜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어찌됐던 간에 한준희 해설위원이 오늘 계속 말씀해주신 추세니까 그 추세에 또 역행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일주일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